이혼을 했다.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도에 관련돼 있는 내 나름대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관계 중독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 자, 이혼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또는 재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반드시 점검해야 될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내 형제 자매 중에 또는 누군가가 재혼을 하는데 이 재혼하는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관련돼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상 트라우마 치료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혼했어. 뭐 상대가 어쨌든 간에 이혼을 했어.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최악으로 갑니다. 무조건.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매우 불행하게 살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주 무너지던가. 그래서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돼 있질 않아. 그러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불행 또는 파괴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 내가 그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그러면 연애를 해도 상대방이 박살나는 거고요. 나도 박살나지만 상대도 박살나요. 엄청나게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연애를만 해도. 근데 상대는 멀쩡해서 완전 중증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발생하고 최악이 돼버려요. 상대가. 두 번째는 재혼을 했어? 그러면 재혼을 해서 결국은 거의 죽고 사는 문제로 가요. 처음에는 좋죠. 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정말 괜찮고 아니에요. 내 외상 트라우마가 결코 그렇게 가만히 안 둡니다. 건강한 심리로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로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최악의 인간관계로 그리고 거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로 가야만 외상 트라우마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무너집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점입니다. 내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연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혼을 한다.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혹시 있었다면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나뿐만 아니라 만나는 상대까지 그리고 가족들까지 싹 다 무너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상대를 점검해야 돼요. 상대에게 상대가 이혼을 했다.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던 아니면은 외상 트라우마를 가졌고 이혼을 했던 치료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그 사람의 놀이개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놀이개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결과를 갖게 되는 거고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이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자녀는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의 심리는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도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든가 연애를 한다든가 하면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와 관련된 내가 연애를 하거나 또는 재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를 점검하는 거, 두 번째는 상대를 점검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최악으로 갑니다. 무조건. 내가 다 무너져요. 상대도 다 무너지고 나도 다 무너져요. 주변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부터 상대 가족까지 싹 다 무너져요. 아니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스스로가 무너질 때 외상 트라우마 또는 관계 중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든가 재혼을 한다든가 최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세요.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최소한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최소한 나를 최악으로 몰고 가진 않습니다. 외롭다, 답답하다, 힘들다 견디세요. 안 그러면 내가 치료 안 된 상태 또는 상대방들이 그런 문제점, 즉 관계 중독이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내 인생 전부가, 내 아이들 인생 전부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이혼하고 난 후에 연애를 하거나 또는 재혼을 할 때는 반드시 나를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 상대도 점검을 하세요. 믿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믿어도 늦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난 후에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난 후에 이거를 점검 안 하면 인생 다 날아갑니다. 인생 최악으로 갑니다. 이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반드시 점검하세요. 반드시. 나를 점검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상대를 점검하는 게 2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최악으로 가는 인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연애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내가 특히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내가 관계 중독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티세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발생되어 있는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인간관계든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것도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하게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 견디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최악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혼을 했더라도 연애하고 재혼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나를 점검하는 게 1번. 내 외상 트라우마, 내 관계 중독인 과연 치료가 되었느냐. 두 번째,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상대는 관계 중독이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참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니야. 왜? 나는 그러지가 않아라고 얘기해.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원래 관계 중독을 갖고 있거나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은 다 자기를 정당화시켜 놓거든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놔요. 인간관계를 파괴해야 내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를 아주 항변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생각 꿈에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왜? 무너뜨리고 내편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기 정당화예요. 왜? 문제는 너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합리화시켜놓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 외도를 한 사람들이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또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진실이니까.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도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외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으로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질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모르니까요. 왜? 그게 잘못된 게 진실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상담사들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도는 이런 것 때문에 외도가 발생, 이것 때문에 외도가 발생. 그거요. 다 외도하는 사람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외도하라고 띠 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인생이라고 아주 항변하면서 가는. 그래서 외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때 흔히 쓰는 게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외도가 발생, 이런 문제 때문에 외도가 발생됐다. 볼 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도
그 외도 관련돼서 어떤 하나의 뭐 통계와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전문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외도의 원인에서 뭐 외도는 사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그래요. 뭐 포탈에도 올라가고 글이 뉴스로도 막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도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이야 그냥 나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가저 외도는 정서적인 문제와 성 문제와 이런 게 몇 개가 결합이 돼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고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연구를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읽고 그랬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외도의 원인이 정서 문제와 성 문제와 부부 문제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이렇게 그러면은 외도의 원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문제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외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뿐이에요. 외도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뿐이에요. 관계 중독이 있다 그래서 외도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관계 중독이 있을 때 외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인간관계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외도가 발생됐다 그러면 무조건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도는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서 중단이 됐어. 그런다고 관계 중독이 치료됐냐? 아닙니다. 외도 계속하고 있어 관계 중독입니다. 외도 안 하고 있어 관계 중독입니다. 그래서 외도는 계속 멈추고 그 다음에 중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발을 해요. 그 이유는 관계 중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 문제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가 됐다. 그래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 열심히 했는데 이런 좋은 줄 알았더니 다 회복된 줄 알았더니 외도가 또 재발을 해버렸네. 또는 내 외상 트라우마가 워낙 큰데 상간녀 일을 하다 보니까 상간녀 짓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무너져 버렸네.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원인을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커요. 누가 걸렸어요? 내 인생이 걸렸고 내 배우자 인생이 걸렸고 내 아이들 인생이 걸렸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인생. 최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갈 거냐? 내 하나의 판단이 엄청난 데미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외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급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증심리장애 외도하는 사람도 중증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도 남편의 외도가 됐든 아내 외도가 됐든 의심을 하거나 외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급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급성. 서서히 생기게 그러면 인식을 할 시간이라도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겨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아도 생겨요. 이게 외도의 굉장히 위험한 점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때문에 그랬대요. 심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지 또 내 배우자인 관계 중독 즉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데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도 바빠요. 안 그러면 진짜 나 나쁜 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찾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 맞아요. 잘못했고 알아요. 그 사람도 잘못했다는 걸. 그런데 관계 중독은 치료가 안 돼요. 알아도 치료가 안 돼요. 왜? 이미 발생이 심리 두 개가 고장나 버렸는데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가 치료를 합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목숨 안 걸잖아요.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또 집을 나갔다. 관계 중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 침묵하고 있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관계 중독이에요. 무릎 꿇고 빌고 있다. 관계 중독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자꾸 하면 할수록 관계 중독은 악화됩니다.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외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외도입니다. 외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이걸 안 하고 있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부 문제 때문에 그럼 부부 문제 해결합시다. 성 문제 때문에 성 문제 해결합시다. 저도 처음엔 그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20몇 년 전만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마음이론 성마음이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외도 상담을 관련돼서 하여든 계속 외도의 원인이 무엇이고 외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해드리는 거. 왜? 기회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흉내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외도하라고 띠미는 사람들이 흉내는 잘 내요. 또 말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관계 중독이었다고. 근데 관계 중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관계 중독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